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의 집행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 정부의 이제 100대 국정과제가 지난 7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뭐니 해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지방 분권, 그 다음에 균형 발전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는데 그동안 지방 분권 운동을 위해서 뭐 제 기억으로도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15년 됐네요, 벌써. 했는데 더욱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무척 바쁩니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이제 지났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좀 했는데요.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핵심 그 복합과제로 이렇게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도 이제 균형발전 비서관과 이제 자치분권 비서관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저희가 만나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 과제로 국정 과제로 이제 채택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돼서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역시 국회 이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갖고 좀 개헌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이런 내용들이 꼭 담기도록 하기 위해서 뭐 저는 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권 개헌 국민행동의 이제 주요 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또 활동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지방분권 개헌 또 이 균형발전은 결국은 우리 지방민들이 요구해서 이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중앙정치권이 거기에 이제 어쨌든 호응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와 그다음에 지지 확산 이것을 위한 이제 활동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년 동안 해 오셨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나요? 어떻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15년 전 뭐 이때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공감대도 많이 넓혀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든가 또는 국가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헌법을 바꾸자 이렇게 지금 영남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그 중앙 집권 체제 그리고 과도한 그 이 대통령 제왕제 그렇죠. 예. 또 국회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사실상 이할자치에 머물고 있고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국민들은 선출만 해놓고 사실은 그냥 어떤 주권을 행사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 운영의 전체 시스템을 이제는 분권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절박한 인식 속에서 이제 개헌 운동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앙 집권 그런 시스템이 계속 가동이 되어 왔어요. 이것이 뭐 네. 몇백 년 이상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은 중앙에 종속되어 있고 중앙이 모든 권한을 거의 행사하는. 네. 근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도 뭐 지방분권은 갈 길이 되게 먼 것 같은데 지방분권이 꼭 필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헌법상에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아본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과연 대접을 받고 또는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 못하고 있거든요.
우선 당장 우리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국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이제는 새롭게 어떤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권한과 역할들을 주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충성의 원칙인데 국민들에게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 정부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얘기하면 청주시 또 각 시군이 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 정부가 우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다 주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못하는 것을 광역정부, 우리가 얘기하는 충청북도죠. 충청북도가 또 할 수 있도록 주고, 중앙정부는 그럼 뭘 하느냐? 기초정부와 광역정부가 하지 못하는 외교, 국방, 그렇죠. 뭐 외교, 국방, 통일, 통상 이런 문제들을 이제 중앙정부는 전념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역할을 분담한다고 하면은 국가도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더 높은 그런 행정 서비스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자치가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뭐 그런 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청주에서 열렸던 그 첫 토론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7월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주최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전국 차원의 첫 순회 토론회가 청주에서 있었는데 회의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그날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제 위원장 그 기획특보가 이제 참석을 해서 기조 강연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으로 있는 나소열 비서관도 참여를 좀 했습니다. 예전에 서청군수 하셨던 분인데. 예, 그렇죠. 예. 우리 지역 출신이 이제 유행령. 자치분권 비서관의 유행정 그 선임행정관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그리고 이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라고 하는 사실 가장 큰 틀인데 여기에 주요 임원들이 나와서 주제 발표도 해주고 또 우리 지역의 그 각계각층이 이제 지정 토론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날 내용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그 자치분권 정책을 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이제 균형발전 쪽에 대해서는 보다 그 강력한 그 분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균형발전 정책들을 완성하겠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들을 민간 차원으로 확산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 발표는 이제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하고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이 두 분이 좀 해주셨는데 두 분이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집정민주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는 거죠.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고 법률 개정안도 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이제는 국민 소환으로 맞아요. 못하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의 집정민주제도를 좀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우 교수가 발제한 내용의 이제 핵심 내용을 본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협조할 그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중앙 관료들. 그렇죠. 예. 자기 권한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중앙 정치권입니다. 국회. 네. 그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구를 돌 때 어떻게 합니까? 지방의원들이 수행원 노릇을 하고 있는 그쵸. 정말 어쨌든 이런 그 모습들이 좀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공천권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정치권이 하지 못하면은 지방의원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강력히 어쨌든 중앙정부라든가 중앙정치권을 우리가 압박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서 지방권 개헌을 우리가 이뤄야 된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개헌 운동에 적극 나서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헌 의제들이죠. 개헌 방안들을 이제 이기우 교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누가 이제 임명하냐면은 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땐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지역 주민들이 구성하도록 하고 그것이 일정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권한과 역할들을 갖도록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동주민센터의 어떤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주민자치회에서 일정 정도 행사하도록 또 예산 주민들이 이제 그렇죠. 공무원들을 직접 뽑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사실은 뭐 이전 정부 때부터 사실은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왔는데 이분들 명확히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지방자치 조직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가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거의 제한적으로밖에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지방자치권을 대폭 확대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돈 문제인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이제 8대입니다.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인데 그것도 이제는 뭐 국가사업의 어떤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절박한 상황인데 이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결국 재정분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의 비율을 한 6대4 정도로 이제 좀 균형을 더 맞춰가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5대5 정도를 이상적으로 보는데 단계적으로 뭐 그런 정도라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사실은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양원제 이제 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사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히 반대해 왔고 또 균형 발전 정책에 큰 이제 수혜를 받아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인구 비례로 지금 국회의원들을 지금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수도권 또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사실은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처럼 50개 주 모두 한 개 주마다 2명씩 상원을 이제 균등하게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상원에서는 하원에서 올라온 불합리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을 펼 수가 있고 지역 간의 어쨌든 그런 균형과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좀 도입하자라는 그런 안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이두영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세종시 이제 건설 운동부터 시작해갖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방 분권 운동을 좀 주도해 오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지방 분권은 꼭 필요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도 가야 될 방향인 것도 맞고요. 근데 지방 분권이 됐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주도층이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지방 분권을 위해서 그 권한을 이임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과 경찰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에서도 수사권을 경찰 줄 수가 없는 게 경찰이 너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수사권 줬다가는 난리 난다. 이게 검찰의 논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중앙도 지방에다가 권한을 많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의원들 맨날 부정부패 비리 맨날 사건 나오지. 단체장들 임기 못 맞추고 그만둔 분들 수두룩하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중앙 집권 체제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예. 또 심지어는 더 강화되는 해왔죠. 그런 측면들이 최근까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권한과 예산을 제대로 줘봤냐? 저번 적도 이거죠. 없다. 한 번도 줘본 적도 없고 그러고서 지금 이제 못 믿겠다, 불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거꾸로 또 말씀드려요. 그럼 중앙 정부는 그럼 중앙 정치권은 제대로 했냐? 이제는 국민들이 못 믿겠다. 그래서 촛불까지 사실은 들고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돌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집정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 예. 그래서 중앙 정부라든가 중앙 정치권 이런 중앙 권력도 우리가 국민들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행사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투표라든가 주민소환제 이런 부분도 요건을 더 완화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주권자로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또는 지역정치권, 중앙정치권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그 이제 우리가 행정부가 있잖아요.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사실은 제대로 감시 견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의회의 권한은 국회의 권한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지역으로 내려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방 정부에 대한 그 감시 견제를 의회가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권한과 기능도 우리가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그 균형과 조화, 또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도모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온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균형발전 사업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지역에 더 그 사업 선정이나 예산 편성권, 집행권에 대해서 다 이제 자율권을 주거든요.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더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어머니는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잘했나 중앙정치권은 뭐 언제 처음부터 잘했나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권한과 역할들을 줘보고 그 속에서 스스로 그런 자치 역량들을 갖도록 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최대 현안인 중부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7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중부 고속도로 확장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왕복 4차선으로 네. 지금 국도랑 비슷하죠. 예, 그 지금 이제 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이제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는 이미 교통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정부가 사실은 확장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미 확장하기로 사실은 결정이 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제 사실은 추진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노선을 보면 왼쪽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오른쪽에 중부고속도로가 네. 있는데 이 중간을 통과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이제 흡수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때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선정을 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는 아예 정부 정책에서 제외가 되는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 정책 결정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그 계획 발표는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이 안성부터 세종 간의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민자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른바 한국판 아우토반, 또 스마트 고속도로 뭐 이런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사실은 발표를 했던 건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고속도로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 재정 투자 사업으로, 그래서 도로공사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뭐 그런 좀 상황인데, 이제 사실은 그 중부고속도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책에서 제외됐다가 네. 이제 그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지역에서 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모든 정당들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네. 이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됐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 때문에 타당성 그 조사에도 상당히 영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거는 그 이미 중부고속도로가 공약 사업으로 다 계속 나오지만 예.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다음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계속 국도라 다름없는 중부고속도로 이 사업은 확장은 자꾸 요원해져 가는데, 위원장님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방 분권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빠르게 어쨌든 정책 결정을 했는데요. 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도 빨리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부고속도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에 네. 매우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서 확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이 정신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볼 땐 중부고속도로 이 정책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신속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거꾸로 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경제도시로 사실은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민자로 추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는 게 맞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걸맞게 중부고속도로 문제는 빨리, 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정책을 계승해서 하는 게 맞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오히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저는 맞다. 저는 이렇게 맞아요.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쨌든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강력히 정치권에 요구하고 도민들이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시종 지사님께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지난 7월 23일에 만났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부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9월 1일자로 이제 정부의 내년 예산이 이제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여기에 누락되면 사실은
어쨌든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공조하고 협력한다라면 국회의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선 공약이고 여야 또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고 압박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진행될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